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의 이상 증상으로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PC의 이상 증상은 PC 사용 중 자동으로 꺼졌다 켜지는 증상입니다. PC 내부 사진입니다. PC 뒷면 사진입니다. 아시죠? 꾸민걸 PC는 개개인의 PC마다 이렇게 수리 진단 기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PC를 언제 어떻게 수리를 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2019년에 제가 처음 보았으며 2022년에 마지막으로 본 기록이 있습니다. 뒤에 영상으로 제공하겠지만 SSD는 정상입니다. 이벤트 뷰어로 윈도우 사용 중 발생한 문제를 검색합니다. 파워 쪽을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어떻게 검출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4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죠. 꾸민걸 PC는 여러분의 그 성원과 관심 덕분에 지금 현재 1799명의 구독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오시면 이제 1800명이 되고 또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유익한 정보로 제공해 드리는 꾸민걸 P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PC 한 대가 보이시는데요. 컴퓨터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차 방문해 주신 PC입니다. 자, 컴퓨터의 이상 증상은 컴퓨터를 키면은 사용 중에 갑자기 자기 스스로 혼자 재부팅을 한다는 이유예요. 뭐 이에 대한 증상들은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메모리 접촉 불량이라던가 메모리 자체 불량 혹은 SSD 불량 혹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제가 처음 본 PC예요. 그때는 이제 랜 카드가 불량이어서 외장 랜 카드를 달아 드렸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Q6600 775 소켓이죠.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예요. 그 당시에 이제 SSD가 없어서 SSD만 이제 120기가로 장착을 하셨고, 2020년 한 6월 달인가 그 정도에 이제 컴퓨터가 그래도 너무 느리다 해서 이제 i5 2500에 메모리 4기가짜리 2개 8기가, 그 다음에 이제 쿨러도 교체를 하시고 메인보드까지 합쳐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겨난 경우에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교체하시지 않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질 때 동안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리 내역부가 다 있어서 제가 그 고객님 거를 한번 참고를 해봤어요. 보니까 2020년도에 1월 14일 날 SSD를 교체를 하신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본 게 2022년 3월 28일 날 부팅 불가로 제가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한번 조치를 해드린 내역이 있네요. 일단은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불량 부품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라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C 업체에서도 아마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PC 업체에 가면은 대충 내가 겪어야 될 문제 그리고 증상 파악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구나 라고 과정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메모리 접촉 불량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가 재부팅이 될 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일단은 메모리 쪽은 대부분 처음에 부팅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TMO 프로그램이라던가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은 테스트부터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 거는 아주 스탠다드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제를 하면서 불량 부품을 찾아야 돼요. 배제라고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보통 한 7, 8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파워라던가 그래픽카드, CPU, 메모리, 뭐 메인보드, 뭐 SSD, 뭐 케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씩 배제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는 뭐 전원 스위치 혹은 뭐 컴퓨터를 닿았을 때 뭐 전기가 흐른다. 뭐 초도 불량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조립 불량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일단 제외. 뭐 그래픽 카드는 테스트 프로그램 돌려보니까는 정상, 온도도 정상. 그러면 배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남는 거를 이제 찾는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PU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CPU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되게 업체 이제 사장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고장률이 굉장히 적은 부품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도 고장이 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CPU 불량 때문에 제가 센터로 여러 번 보낸 적도 있고 하니까 CPU도 완전한 배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SSD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하드튠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열어놨어요. 이건 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SSD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건강 상태를 찍어 봤을 때, 일단 저한테 구매하신 거니까 한번 제가 판매한 부품 위주로 먼저 배제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게 일단 오케이. 물론 이게 아주 정밀하게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주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라 일단 봅니다. 일단 상태가 오케이 나왔으니까 SSD는 일단은 배제하고, 물론 뭐 표면 검사도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배제. 자, 두 번째는 자, 텍스트 문서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 윈도우즈 키하고 R을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적냐면 EVENT VWR,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벤트 뷰어라고 윈도우 사용 중에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EVNT VWR, 윈도우즈 키 R 누르시고 실행해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벤트 뷰어라고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 보기 관리 이벤트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때 동안 지금 컴퓨터에서 지금 소음이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원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의 발원지를 쉽게 찾는 방법은 일단은 귀를 대고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잘 모르겠다, 팬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저와 같이 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케이스 후면 팬부터 잡아봅니다. 가운데를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소음이 나요. 그 다음에 CPU 쿨러 한번 잡아봅니다. 그래도 소음이 나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쿨러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래픽카드 쿨러를 잡으니까 소음이 안 나요. 그래서 얘에 대한 발원지는 그래픽카드이고,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잡아도 소음이 났다 그러면은 집에 이렇게 생긴 거 케이블 타이로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부분 한번 쭉 밀어 넣어요. 팬 있는 부분에. 그래서 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소음이 나죠.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 소음은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케이스에 팬이 더 많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케이스 팬들도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손으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딱 넣어서 멈추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원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컴퓨터에서 소음이 많이 나요, 쿨러 교체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보시게 되면은 쿨러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케이스 후면 팬이고, 뭐 80mm다, 뭐 100mm다, 120mm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격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때 동안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볼게요. 수준을 눌러 보시게 되면 수준별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해줘요. 저는 위험을 위주로 봐요. 위험을 눌러 봤을 때 2월 12일. 자, 그나마 최근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다시 부팅되었습니다. 이 오류는 시스템이 응답을 멈추었거나 손상되었거나 예기치 않게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커널 파워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파워와 케이스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는 저한테 다 교체를 하신 거예요. 그죠? SSD 교체하셨고, CPU 교체하셨고, 메인보드 교체하셨고, 메모리 교체하셨고, 기존의 거를 계속 쓰시고 있는 거는 이제 파워와 그래픽 카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PC의 최초는 Q6600이라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75 소켓으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 15년, 14년, 15년 정도 된 플랫폼이었죠. 그게 이제 최초에 이제 너무 느려가지고 저한테 SSD만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느리다 해서
i5 2500으로 한 5년 전에 이제 교체를 하신 건데, 파워는 그때부터 계속 줄구장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마이크가 이 소음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파워에서 쥐새끼가 우는 듯한 찌륵찌륵찌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찍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소음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쪽에 이제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에요. 전기를 이렇게 먹죠. 전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교류예요. 교류 220V 교류, 벽에서 나오는 거 있죠, 콘센트. 그거를 이제 전기 케이블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부품들은 다 직류예요. 직류. 뭐 12V, 뭐 1.5V, 뭐 5V 이런 식으로 직류를 써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선을 통해서 전압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부품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파워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이제 파워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안전하게 꺼주고요. 파워 서플라이의 불량을 체크를 한다, 뭐 물론 정밀한 장치가 있으면 좋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라고 하는 테스터기가 있어요. 한 돈 10,000원 정도 하나, 일단은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영상 그 고정 댓글에다가 요거 구매할 수 있는 그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한 10,000원 정도로 파워 같은 거 이제 불량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컴퓨터를 한번 눕히고 불을 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테스터기를 통해서 파워를 할 때는 뭐 파워를 분해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눕혀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워가 연결되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잖아요. 그 장치가 중요한 것들은 빼놓으셔야 돼요. 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픽카드도 웬만하면 빼놓으시고,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들어가신다 그러면 빼놓으시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는 게 없죠. 그리고 SSD가 2.5인치나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빼셔야 돼요. 얘는 SSD 2.5인치이기 때문에 저는 뺐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없어요. 그리고 ODD도 웬만하면 빼주시면 되시고, 웬만하면 펜 정도만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셔도 된다. 물론 FM은 다 빼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24핀짜리 이 케이블입니다. 그 파워 케이블이죠. 자, 얘를 그냥 연결해서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전에도 이제 클립으로 이제 파워를 테스트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파워가 단순히 죽었냐 살았냐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았잖아요. 파워가 살았는데 문제를 일으켜, 그죠? 그때는 이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고, 얘로도 검출이 안 된다 그러면 보다 더 정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얘에서 만약에 걸러낸다 그러면 다른 거는 검사하시나 마나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야, 한 번에 걸러내서 저도 지금 소름이 돋는 것 같은데요. 되게 다행입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했어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전압의 표시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 LL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삑삑삑 거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얘는 굳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12V라고 하던가 5V, 3.3V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전압이 정확하게 고정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지, 떨리면 안 돼요. 떨린다는 의미는 만약에 12.0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 12.123 12, 10, 12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PG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G가 불량인 거예요. PG라고 하면은 그냥 PG가 뭐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단순히 파워 굿의 약자입니다. 파워 굿. PG 파워 굿의 약자고, 이거에 대한 정상적인 수치는 보통 한 100 후반, 뭐 180에서 한 400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그냥 깜빡깜빡 거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 쪽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좀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얘로 검출이 돼서 다행입니다. 얘가 진짜 쓸만한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되어 보이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 번 떨어뜨렸는데도 잘 쓰고 있어요. 이거 구매는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워 쪽 이제 불량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파워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영상 중간에 멈추지 않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고쳤어요. 그냥 결론만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빼고 지금 파워를 뜯어보니까 나사 여기 이제 워런티 보호 스티커죠. 이게 뜯어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도 워런티를 안 해주고 그 AS를 안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뜯어진 걸 봤을 때 한번 정비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청소를 하셨건 정비를 하셨건. 야, 이게 드릴이 배터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배터리가 없어요. 드라이버로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파워 뜯으실 일이 있거나 하시면은 그냥 전원 케이블 다 빼고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한번 열어보니까 일단 여기에 이제 베어링 오일이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제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떨어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아예 이게 넓이가 좀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붙여 놓으셨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일단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해 놓으셨으면은 안 되죠. 그리고 외관상으로 제가 콘덴서들의 이제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건데, 외관적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간략적으로 뭐 콘덴서가 터진 거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있는데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나사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이제 부식이 되고 녹이 쓰러져 있다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군데군데 조금 그을음 같은 것들이, 열로 인한 그을음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시리얼을 보면 연도수가 20, 시리얼을 봐서는 제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12년도 생산품이라고 보여주는데, 2002년도는 아니겠죠? 2012년이겠죠. 꽤나 좀 오래된 거고, 중간에 한번 파워는 교체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Q6600이랑 좀 시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에 대한 건 지금은 저도 이게 처음 보는 회사 거라 지금 이 회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뭐 AS기가 다 지난 거라 제가 한번 뜯어서 한번 본 거고요. 상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걸로 찍었을 때 피지 값으로 이상 증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었을 때 시각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시각적으로는 딱히 보여드릴 게 없고요. 일단은 더 정밀한 장비 같은 걸로 한번 찍어봐야, 하나하나 찍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수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교체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체를 다 교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특정한 것만 찍어서 불량인 것들, 조금 수치가 낮은 것들만 교체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애들도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부품들이라 언제 고장 날지를 몰라요.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까지도 잘 쓰셨다는 게 되게 대단한 일인 거죠. 언제 고장 날도 할 말이 없는 연도수의
파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파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따지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컴퓨터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나 선택 시에도 조금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파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그냥 새로 교체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4만원, 5만원 정도 비용으로 이제 교체하시면 되는데, 저도 지금 고민이 생겨요. 지금 이 플랫폼 자체가 지금 한 13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i5 2500 플랫폼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파워를 교체를 해서 또 얼만큼에 쓸 수 있는지, 보장이 있는지. 물론 오래된 컴퓨터라도 저한테 꼭 오셔서 비용이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시는 오래된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런 컴퓨터들의 특징은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공장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PC를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 장비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장비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 사장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냥 살려달라, 비용 얼마 들어도 상관없다. 맞죠? 장비 다 바꾸는 것보다 PC 하나 그냥 수리해서 쓰는 게 더 나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병원과 약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카센터. 대부분 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를 교체를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예용 연수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님의 선택 사양이에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들여서 파워를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비용을 세이브해서 PC를 구매하실 건지.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고객님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픽 카드고 뭐고 이것도 쿨러 소음 잡으려 그러면, 그래픽 카드 쿨러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건데 쉽게 단순히 이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그래픽 카드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쿨러를 교체하게 되면 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사양으로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이걸로 보면 되니까, 8600GT입니다. 8600GT.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한때 그래도 괜찮았던 그래픽 카드인데요. D&D컴이네요. 아직도 D&D컴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주는 것 같고, 진짜 게임을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래픽 카드를 그냥 탈거해서 이제 쓰시면 되시는 건데, 이거는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소음이 그냥 괜찮다 그러면은 달고 그냥 쓰시고, 쿨러 교체를 해달라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서 쿨러까지 교체를 하시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냥 세이브해서 그냥 새 컴퓨터로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고객님께 보여드릴 이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 거고, 컴퓨터를 어떻게 점검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무조건 오래돼서 수리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다소 오래된 연식의 컴퓨터라든가 오늘처럼 비슷하게 사용 중에 멈추고 아니면 자동적으로 재부팅되는 경우가 있다면 파워 쪽일 확률도 있다. 그래서 파워는 뭐로 테스트를 했다? 요거 간단하게 그냥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얘로 잡아냈다 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 얘는 명확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뭐 TM5라던가 아니면은 램 테스트로 메모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CPU도 한번 테스트를 부하를 줘서 테스트 해보고,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쿨러가 제대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RPM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부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열이 많이 올라가서 GPU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에도 손상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1799분의 그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유익한 정보 제공하는 꾸민걸 P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